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의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 수의 사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었고 굉장히 좀 추웠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그래도 이 국내 시장은 좀 따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금요일 시장에서는 우려스럽죠. 아무래도 좀 밀릴 게 좀 우려스럽고,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혹시나 밀리면 어떡하라는 걱정을 많이 좀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많이 좀 선방을 해줬고, 그 선방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현재 코로나가 상당히 좀 확진자 수의 증가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굉장히 좀 급격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조금 이제는 조심스럽게 느껴져요. 마스크 잘 안 쓰다가 이제 마스크 거의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닐 때도 계속 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제 스스로한테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공포심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상황은 이렇게 지금 보셔도 이 차트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보면 하루에 국내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엔 100명만 넘어가도 와 이랬는데 200명이 이제는 당연한 게 돼버렸고, 300명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돼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가지고 7명 정도가 덜 확진됐음에도 불구하고 300명 아마 오늘도 넘을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가장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수도권의 확진자 수의 증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도권 서울의 확진자 수가 경기에도 그렇고요,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전과는 좀 다른 집중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서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지금 확진자 수를 보고 있는 건데, 누적 시간대별로 전일 대비해서 여전히 확진자 수가 더 늘고 있고요. 미국은 제가 보통 요런 시간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 시간대 확진자 수를 눈여겨보는데요. 보통 17만 명 정도 보통 되는데, 지금 18만 9천 명 정도, 18만 9천 명 정도가 확진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백신으로 나왔었잖아요. 그 기대감보다는 이거 백신은 대량 접종도 해야 되고, 운반하는데 유통 체인도 좀 명확하게 설정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영하 온도에서만 그 백신에 대한 효능이 발현이 된다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긴급 승인 FDA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서 접종하는 데까지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질본에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하반기쯤에나 접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백신 맞아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맞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백신을 맞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물론 소량이겠지만 그 병균이라고 표현하면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균이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몸에 안 좋게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백신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 맞을 수도 없을 뿐더러 수량 부족해서요. 또 맞는다고 한들 어떤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뭐 시즌을 떠났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 우리나라 이런 대처가 더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집어내서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무조건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뭐 백신 나왔다고 해서 다 접종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맞는다라고 했을 때 안전할까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3차 유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보신각 타종 행사 매년 했었죠. 또 취소가 됐고요. 지금 아마 연말까지 항상 종로에서 보신각 타종 행사 추운 날에 많이 가셔들 보셨을 텐데요.
TV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지금 취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저도 몰랐는데 67년 만에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옛날에 사스라든지 뭐 그 독감 때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면 더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일주일 뒤에서 감염학회 쪽에서, 국내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1000명에 육박할 것이다, 확진자 수가. 이제 이 정도쯤 되면요, 주식시장이고 뭐고 간에 두려움이 먼저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패닉 상태인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 백신이 마스크를 정말 잘 써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어쨌든 뭐 진단 키트를 활용한, 뭐 시즌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회사든지 간에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의 발병 여부, 감염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키트는 계속적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그 수치적인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상승이니 뭐니 이런 것보다 현재 코로나가 확산세가 더 가파라지고 있다. 시제는 제 기준으로는 코로나가 더 가파라지고 공포심이 극대화되면 오히려 더 반대급부로 주가 자체가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게 뜬구름식이 아니고 실제로 진단키트가 많이 쓰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젠에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백신 100% 승인돼서 다 맞을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렘데시비르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렘데시비르도 원래는 치료제 다 나왔다고 했다는 게 WHO에서 그걸 또 효과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오늘 기사를 좀 봤는데요, 따로 빼놓질 않아서 지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나온 게 코로나 치료제를 안 쓰기를 추천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현재 그럼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백신도 임상만 하고 있고 확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국내, 해외의 확진자 수와 사망하신 분들의 수는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갈팡질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도 그리고 시젠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치료제가 나오거나 백신이 나오면 키트를 안 쓰느냐, 이거 찾아봤어요. 제가 기사에 조선비즈에서 이런 기사를 써주셨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나오면 진단키트 회사들은 하고, 전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인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치료제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모은다. 그리고 N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데다가, 그죠? 무증상 감염과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력으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가능성 또한 낮다. 그리고 백신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에 확진자 진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단 키트가 대량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확진자의 진단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단 키트가 대량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경우에. 치료제라는 거는 걸려야지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봐야 되죠. 그죠? 이제 이런 뉴스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분, 차트만을 집중해서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은 백신이 가시화됐을 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백신이 가시화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빠져주고 그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의 시그널,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아니면 매매 동향이 어떤 식으로 되면서 조금 상승 추세로 돌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이전에 앞서서 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와 또 해외에 있는 외국인 기관 다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진단키트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고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현 상황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졌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게. 저는 한 어제 그제까지는 이거 좀 밀릴 수 있지 않나, 이거 20만원 정도 깨지면 위험하겠다, 17만 7천원 17만 8천원까지 내려가고 거기 찍고 나서야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121평선 복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을 또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기사가 뜨면 바로 막 상한가까지 움직이고, 종근당 바이오 오늘 보셨죠? 그렇고 다시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시젠에 투자하는 혹은 투자하고자 하는 이 주체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원래는 나와주면 이제 1월에 아마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정권 잡고 제대로 스타트하면 재정 가지고 이제 사실은 재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를 부양하든 코로나를 뭐 퇴치하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합의가 돼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되면 아마도 그 미국 시장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겁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죠. 환율이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미국 시장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기 부양책이 확정이 안 되지 않고 확정이 된다 내년에, 그러면 시장에 돈이 쫙 풀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은 다시 또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기본적인 그 스탠스는 더욱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와 반대급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종식이 안 된다면 코로나 관련주들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언젠간 끝나겠지만 조금 더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도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는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주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이 차트로 돌아가서, 이게 모더나의 주식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시즌 얘기 안 하시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다 시즌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보시면서 왜 이렇게 시즌 얘기를 안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19일 날에 종가죠. 오늘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4.36% 모더나가 상승을 했어요. 모더나는 지금 상승을 했고, 화이자 볼까요? 화이자는 지금 현재 뭐 95% 가까이 돼서 뭐 배송 곧 한다, FDA 신청했다 이러는데, 얘는 0.36% 하락했습니다. 음봉으로. 이때 엄청나게 상승한 후에 빠졌어요. 원래 만약에 이게 진짜 이 백신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고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약하다, 힘이. 노바백스, 얘도 일봉상으로 지금 큰 이슈가 별로 없다. 그죠? 뭐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바백스에 대한 임상 3상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CDMO 체결을 했죠. 얘도 지금 잠잠하다. 아스트라제네카 계속 나오는데, 아스트라제네카도 보면 얘는 지금 실시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일날 오늘 양봉으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런던 영국 주식이죠. 1.85% 상승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음 주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센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모더나가 강하게 상승한 후에 하락분에 대한 어떤 그
이런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듯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죠?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이 백신 관련주도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원래 같으면 좀 더 세게 시즌이 더 밀릴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모더나나 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관련된 주식들이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지금 소강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1.19% 상승했고요. 외인은 1399억 순매수, 기관은 906억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매수를 좀 해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2558포인트로 외국인이 1000억 넘게 샀습니다. 기관이 좀 밀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2264억 순매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이제 국내 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증시자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증시자금은 오히려 65조 원을 돌파하면서요, 엄청나게 또 늘고 있습니다. 보통 증시자금 돌파하는 게 그럴 때죠. 뭐 특별히 신규 상장주들 막 그 공모 받을 때였잖아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라든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심이 여전히 엄청나다. 그와 더불어서 융자도 17조 가까이 된다. 현재 이 투자에 대한 자금은 엄청 몰려있는 상태예요. 힘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이제 이 박스권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방향성을 사실은 이렇게 잡았어야 될 시즌이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려서 모더나, 화이자, 모더나 맞고 지금 조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금액은 저는 21만 5천원이다. 얘가 밀리면서 계단식 하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갭으로 밀고 빠지고 또 밀고 빠지고 빠지고, 여기서 잘 버텨주다가 여기서 깨져버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거든요. 추세 전환을 하려면 이 11만 5천원 위에서 종가적으로 어쨌든 마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3분봉 사진입니다. 3분봉. 다음주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21만원 이상에서 종가로 좀 마감이 되는지, 여기를 좀 뚫어주는지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지가 지금 거의 3개 나왔어요. 3개. 그만큼 힘의 균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의 힘이 비등비등하다. 거래량은 좀 빠진 상태고, 아직은 시장에서는 잠잠하게 움직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다행이라고 보는 것은 매매 동향입니다. 매매 동향이 그나마 기관이 3일째 지금 순매수를 해줬어요. 금액으로 봤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런 엄청나게 빠진 상황 속에서 기관이 딱 하루 빼놓고 6일 중에서 5일을 순매수 해줬고, 그 금액 자체가 이때 이렇게 밀고 했을 때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48억, 69억, 87억, 30억, 47억 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금액들이 순매수로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이때 강하게 좀 사주고 나서는 우선은 뭐 소강 상태로 순매수와 순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 상당히 좀 금액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연기금이 순매수를 좀 가담하면서 시즌의 어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 이상 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지 않느냐. 연기금 자체가 묵직하게 좀 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연기금이 코스닥 자체를 지금 조금 들어 올리면서 더 빠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사실은 뭐 시젠이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시젠의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연기금의 움직임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 차트가 워낙 움직임이 별로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1만원대에서 이게 너무 좀 좁아서 21만원 정도 라인에서 24만원까지 이 박스권을 다시 유지하면서 좀 이렇게 지그재그식의 횡보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21만 5천원 위에서 종가 마감 후에 그 다음에 강한 상승도 강한 상승인데 겉보다는 좀 조정 구간 요 24만원에서 21만원 요 사이에서 좀 움직임을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반전 급격한 반전의 신호탄은 아직은 뭐 재료가 없으니까 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21만원 위 구간에서 좀 놀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좀 만들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여기서 다시 더 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일가에서도 지금 보면 0.28% 어쨌든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단일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제가 예상을 했던 주봉상에 좀 돌려세움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금 써놨거든요. 요 라인이 뭐냐면 요때의 요 캔들 주봉의 몸통의 상단입니다. 20만 8,500원 20만 8,500원 이 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21만원으로 21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주봉상으로 크게 실리지 않은 음봉 두 개를 맞고 여기서 아랫꼬리를 살짝 달아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20만 8천원 정도 라인을 반드시 지키면서 다음 주에 종가 기준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주봉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써놨지만 징크스가 얘가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빠졌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11월 13일 빠졌고요. 11월 6일도 빠졌고요. 그리고 10월 30일도 빠졌고요. 10월 23일도 빠졌고 주가가 금요일마다 빠져요. 시즌이 아이러니하죠. 10월 16일도 빠졌고 그죠? 이 10월 8일날 5% 이상 상승한 이후에는 계속 주가가 금요일마다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요일에 상승을 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기관도 3일 연속 순매수 연속 3일 외국인 기관 순매수였어야 되는데 이놈의 UBS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죠? UBS가 오늘 매도를 계속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순매수가 안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엄청난 공포에 한 이틀 전만 해도 구독자분들 와 이거 어떻게 되나 생각하셨을 정도로 멘붕이셨을 텐데 그런 엄청난 공포에 반하는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줄고 그건 또 미국 시장의 혹은 영국 시장의 각각 종목들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런 종목들의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급격한 상승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3차 어떻게 보면 확산, N차 팬데믹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시젠의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투심이 이제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시 어떤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런 기사가 뜬다면 갑작스러운 돌려세움을 가지고 추세 전환하면서 양봉을 뽑을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반대로 백신에 대한 어떤 명확한 뭐가 나와서 정말 백신이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즌이 확 이제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백신이 유통이 돼서 맞을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걸 맞았을 때 부작용이 있다 없다 확실하게 맞는 사람들도 모르고 고령자분들이 맞았을 때 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기사에만 입각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현상, 확진자가 늘고 있다, 사망자분이 늘고 있다는 팩트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는 투심이 다음 주에 급격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한편에서는 현재 워낙 시즌이 엄청나게 영업이익도 있고 유보금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뭐 배당을 좀 늘린다든지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찌라시성의 의견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조금 살펴보니까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히 나온 부분은 없지만 회사 측에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투심의 전환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아주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하게 추자전에 대한 어떤 캔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래꼬리 길게 단 양봉이 나온다라든지 하면서 뭔가 추세전환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듯한 캔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옥신각신 하면서 현재 도지를 3개 만들고 금요일날 양봉을 어쨌든 플러스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동도 기관이 좀 들어줬기 때문에 연말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더 이상의 어떤 20만원 언더까지 가면서 밀릴 거라는 두려움은 조금은 이번 주말은 접어두셔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사들에 대한 내용들, 추가적인 어떤 시즌에 대한 뭐랄까요, 관련될 만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도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주말을 보내신다면 다음 주 시장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물론 금요일 미국 시장 장 마감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관련되어져 있는 앞서 말씀드린 4종목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게 슈팅이 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이 백신 관련주들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확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더 뭔가 시세를 줄 수 있는 힘이 몰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워낙 이 시즌에 대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잘 마감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진짜 패닉셀 나오기 전에 멈췄다, 다행히 우선은 한시름 돌렸다 생각이 되고, 다음 주 이번 주말 여러 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좀 터지느냐가 굉장히 좀 시즌의 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기사들로서 좀 시장에 나와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시즌이 과연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하게 될지는 월요일 시장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확 밀리면서 개파락하면서 시작하거나 그런 일은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도 계속 살펴보면서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제가 계속 평일 중에 시장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기타 관심 종목도 좀 올려드리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